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갑자기 역사 강의를 준비하라고 저랑 유선희 교육부장님이랑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랑 갑자기 호출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꿈도 꾸고 강의하다가 실수하는 꿈도 꾸고 왜냐면 제가 이제 직업이 강사긴 한데 잘 모르는 거를 하라고 책만 던져주시고 이거 이제 읽고서 하세요 딱 이러시는데 속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이게 쉬운 강의라 생각하시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몰라요.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이에요. 이걸 아는. 근데 제가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주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다 뿐이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전하는 이나 또 들으시는 분들이나 수준이 같기 때문에 어렵게 안 하려고 해요. 쉽게 좀 불필요한 거는 넘어가고 해서 같이 이렇게 초보부터 걸음마를 배운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아침에 보통 빠르면 8시 수업이에요. 학교 강의가. 그래서 아침 이제 식사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평소에는 제가 뉴스를 잘 아침에 안 봐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 그런 딱딱한 게 들어오는 게 이게 좀 민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데 만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 틀어놓는데 그날따라 이제 뉴스를 봤는데 저는 제가 순간 잘못 틀은 줄 알았어요. 그냥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높은 쌍둥이 건물 2개가 완전히 그 비행기에 의해서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순간 제가 뉴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할 때 그때 이제 9.11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가긴 갔는데 왠지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수님들이 그날 다 안 하시고 왜냐면 다 자기 가족들이 그 건물 안에 있었고 아니면 친척,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서로 연락이 되고 이런 상태라 진짜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일하다가 슬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수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자살대로 한 게 아닌데 죄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제 내가 머리가 까맣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구별 못해요. 무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두르기만 하면 우리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중국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알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한 명씩 돌아오면서 이제 좀 발표를 해보자. 지금 어떤 기분인지 자꾸 말로 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위로를 받자 하는데 제가 무슨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요.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았어요.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백화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다 아니면은 휴일 공휴일이다 미국에서 그러면요 무조건 조심해야 돼. 또 자살 테러 이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다 이제 그 자살 테러로 텔레반 빈 라덴이었죠. 그 이끄는 조직 리더가 빈 라덴의 그 조직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경고가 왔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전화가 방송국으로 와서 거기 폭탄 설치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많이 불편해요. 그게 못 나가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저기 하는 것도 불편하잖아. 못 모이게 하고 이것도. 그때는 이제 완전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친 사건이었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사망자도요. 그때 한 3,000명 정도 났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망자 그 정도까지 지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그때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죽은 사망자만 그렇게 났고 부상자는 뭐 더 많았고요. 10,000명 넘고 막 이랬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반우스갯소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안에 쌍둥이 빌딩에서 일할 정도면 전 세계 완전 인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데 뭐 중요한 뭐 모임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아무튼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못 가고 뭐 뉴욕 같은 데는 더 심했겠죠. 저는 이제 인디애나라고 시골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저희도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묻지마 폭행이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대강 공부에서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4년 안에.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뭐 B 받기도 어려워요. 사실 미국은. 왜냐면 퀴즈를 막 수시로 봐요. 근데 그게 다 우리는 퀴즈하면 약간 장난스럽잖아요. 거기는 퀴즈가 다 성적에 다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수업 들었다. 그럼 오늘 밤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내일 모레 수업 들었어. 또 퀴즈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서관에 시험 있는 날은 뭐 미국 애들은요 2,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공부를 해요. 무섭게 공부합니다. 걔네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펑펑 넘은 것 같은데. 체력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 며칠 밤 새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 3일 샌다. 일주일을 계속 자야 돼. 미국 애들은 바로 목욕하고 그러고 바로 그냥 체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한 2,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묻지마 폭행이 제일 많이 일어난 데가 도서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안에 기숙사에서 사는 애들은 공부 끝나고 집에 걸어오거든요. 뭐 차를 가지고 오진 않아요. 캠퍼스 밖에 사는 애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가니까 저같이 이제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들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집에 오고 있는데 뭐 숲에서 숨어 있다고 막 흑인 애들이 갑자기 오면 흑인 애들도 얼굴도 안 보여 잘 밤에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요. 막 때리고 얼굴 다 거의 깨뜨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잡기도 힘들고 그때는. 그때 뭐 CCTV 이런 게 막 지금처럼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도 도서관 갔다 늦게만 오면 제 룸메이트가 미국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늦게 왔는데 불 다 꺼져 있어 이제 살살 들어왔죠. 깰까봐. 한 방에 침대만 2개 놓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은 왜 꼼꼼해도 사람 눈 뜨고 있으면 눈이 반짝여요. 깜짝 놀라요. 방에 들어와서. 얘가 안 자고 있어요. 제가 늦게만 오면.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제가 어떻게 될까봐. 고마운 친구죠. 저를 걱정해주는. 맨날 잔소리 줬어요. 얘한테. 왜냐면은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신문이 맨날 나왔는데 학교 신문 갖다 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봐. 어제도 또 도서관 근처에서 뭐 말레이시아 여학생이 이렇게 맞았대잖아. 너 일찍 와서 공부하라고. 방에서 공부하라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무슬림 아이들 그 학생들도 그렇고 뭐라 그러나요? 피자요? 피자? 그거를 이제 쓰고 다녔고 그리고 또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또 그런 걸 쓰고 다니고 그런 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째려보고 그런 애들 보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우리 아시아 폭행이 많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수민족 보호한다고 막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워하는데 우리까지 당하는 거죠. 일본도 당하고. 왜? 전혀 구별 못해요. 생긴 거로 봐서는. 언어를 들어도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이 언어를 안 배운 또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제가 한인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앞에 있었던 저희 기숙사 앞에서 제일 가까웠던 교회고 가장 많았어요. 한인들이 유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큰 교회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다녔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이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윤장호라고 저랑 동갑이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잘못된 거다. 이 텔레반 얘네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하는 거. 얘네는 막 그냥 무조건 죽이니까. 얘네들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미국 아이들을 그렇게 영입을 해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연히 보다가 이메일 보면은 텔레반 조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너 우리 텔레반에 들어오기만 하면 링컨차, BMW, 벤츠차 사준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여자애들 사진을 올려놓고 얘 네 와이프로 해주겠다. 평생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막 외롭고 특히 막 이렇게 왕따 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넘어가다 또 걸리기도 하고 부모가 알아차려서 FBI 이런 데만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막 걸리고 지금도 그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텔레반에 유혹된 아이들이 절대 없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다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가니까.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 장호라는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가 자기가 한국을 돌아오면 이제 얘가 군대 가야 되는데 대학을 마치고 가려고 자기는 이제 이거를 마치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이제 한국 시민도 됐고 이제 미국 시민도 됐는데 군대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거 용서할 수 없다. 텔레반이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냥 다 봐하고 우리는 불편함도 겪었고 그 위협도 매일매일 느끼면서 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자기 가면은 군대를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는 거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몇 년이 이제 지났어요. 지나고 얘도 이제 졸업하고 저도 한국 와서 이제 졸업하고 일을 하고 한 27살, 27살 이제 이때 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나 뭐 며칠 뒤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 전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아프가니스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갔다 와. 그래도 거기 위험하지 않아. 이제 사실 그때 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 가서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미국에서 막 위험은 느끼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제가 전쟁터에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야 근데 위험하지 않아? 막 이랬는데 얘가 뭐 미군들도 많이 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파병돼서 많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건강히 있다가 내가 갔다 오면 소개팅 해줄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야 아주. 그러고서 갔는데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친구랑 김밥천국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너 뉴스 봐봐. 너 네 친구 아니었어? 너랑 친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딱 뉴스 보니까 이게 영정사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밥을 먹느라 못 봤는데 그냥 고개 들으니까 그게 완전히 뭐 그 긴급 뉴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장호 하사가 이제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서 얘가 그 장호가 매스컴을 그때 엄청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때 이제 뭐 사망하고 이런 우리나라 군인이 많았는데 얘가 또 인물도 좋고 하니까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디를 들던지 아침마당부터 시작해서 뭐 막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막 저도 인터뷰해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27살에 죽은 거죠. 얘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막 해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 집회. 그때부터 촛불 집회가 생긴 거예요. 촛불 집회 시작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또 제 친구 또 한 명이라서 셋이 나갔어요. 명동 근처에 이제 광장에 나와가지고 반대를 하는, 광우병 수입을 반대하는 걸 반대하는. 왜냐면 제가 미국산 소고기를 8년을 거의 먹었는데 광우병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않았고 살면서 한국 와서도 갑자기 이제 이명박 어렵게 하려고 얼마나 좌파들이 막 선동질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유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 지들이 먹었으면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 엄마랑 가서 막
이제 반대를 하는 반대 집회를 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그 광장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제가 뭐를 봤냐면 제 친구 장호 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가에 있었고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고 가에게 천막을 몇 명 치면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막이 아주 크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뭔가 봤어요. 제가 이제 너무 반가웠고 이제 왜 저 사진을 했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파병하는 거, 그러니까 이명박이 미국 그렇게 도와줘서 파병해서 우리 군인들 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런 희생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감히 내 친구 사진을 걸어놓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얘는 이 사진 봤으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으래요. 왜냐면 얘는 미국을 좋아했고 그리고 얘는 텔레반이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의지로 갔던 애예요, 얘는. 근데 그런 애를 갖다가 사진을 감히 그렇게 쓴 거잖아요. 본인들의 그 잘못된 정치적 그 성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때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 친구 장호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제가 볼게요. 막 퍼포먼스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온 글씨가 작죠, 이게.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한 고 윤장호 하사를 추모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잠깐만 여기 사진이 빨리 안 뜨네요. 와이파이가 빨리 안 뜨는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네. 사람을 저글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저글링 하듯이 파병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추모 행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몇 년 뒤에 이제 우리가 역사책이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몇 년 뒤에 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얘 사진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역사책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 역사책을 만약에 진보나 좌파가 쓰게 되면 분명 이거를 왜곡해서 쓸 거라고요. 얘가 마치 원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억지로 보내, 이거 다 지원한 거예요. 본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의리 막 그런 걸 느끼면서 막 어떤 불타는 복수심으로 얘가 지원을 해서 간 거예요, 얘는.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근데 얘를 가지고 엄청 희생양으로 또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게 뭐 이제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또 이제 세월호도 이게 몇 년 지나면 막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는 또 역사에 어떤 사건이 돼 있을 거라고요. 이런 여러 사건들이 다 역사인데 이제 그러면 이걸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 모르잖아요. 역사라는 걸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왜곡된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았고 너무 친한 친구였고 다 알았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됐어요. 역사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반대적으로 얘기해요. 한 사건을 놓고도 죽일 놈인데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뭐 장군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걸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싶었던 게 역사가 사실 영어로는
제가 송구시로 써서 이렇게 그냥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히스토리라는 게 사실 이거 그 합쳐진 말이에요. 히스가 그애란 뜻이에요. 그애, 그녀의 그애 뭐 이렇게 소유격 얘기할 때. 그다음에 스토리 하면은 이야기란 뜻이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역사라는 언어 자체 언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다 언어 흐트러 버릴 때 히스토리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이 내려져요. 그리고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도 어느 양면으로 너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히스토리라는 말 가지고도요. 그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자들 막 인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바꾸자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단어를 펄 스토리로 바꾸자고. 한 20년 전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주장을. 페미니스트들이 저는 영문하고 정문을 했기 때문에 막 저 빼고 다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근데 저도 페미니스트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얼른 돌아섰어요. 왜냐면 결국 가면은요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 위배되는 주장들만 하고 있어요. 결국 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헐스토리로 하자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 하나조차도 우리가 딱 맞다, 팩트가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막 너무 헷갈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대에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때 같은 경우 이제 역사 책을 아예 하나로 다 묶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좌파들에 의해서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게 역사를 하도 왜곡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4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역사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승만의 역사를 축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지금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거의 다 왜곡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꾸 주장하고 자꾸 이렇게 편협되게 가는 게 이제 사회주의, 지금 공산주의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막 끝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많이 몰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닥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들, 정치적 혼란들을 속에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정확히 부각이 돼야 되고 얼마나 이분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할 수조차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영어 강의할 때 대학생들인데도요 역사 진짜 몰라요. 엄청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 막 또 얘기하면은 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박정희 얘기를 했어요. 강의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랑 박정희를 묶어가지고 영어 하다가 갑자기 근데 너희들 아니 이러면서 야 고속도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니? 니네 고속도로 없었으면 지금 니네 그렇게 좋아하는 택배도 못 받았어. 이제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끄덕끄덕거리고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잘못되게 가리키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중간중간 했는데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잘못 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얘기했나요? 정말요? 정말 이승만이 했어요?
네, 한 분밖에 확신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거 박정희가 얘기한 줄 알고 아이들한테 니네 그 유명한 말 몰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몰라고 애들도 끄덕여. 맞다고. 자기도 들어본 것 같다고 또.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고마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모른다는 게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김대중이라고. 엄청난 오답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사실 근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똑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join or die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합세하든지 아니면 죽는 거야. 요 말을 이제 언제 많이 했냐면은 자꾸 영국이 이제 식민지에서 풀려났으니까 미국을 자꾸 쥐고 흔들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가 안 되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 전 대통령들이 많이 썼던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나이 70세 넘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그 기억나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거에 이승만이 했다는 거. 지금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만 필요했던 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승만 하면은 아마 다 저랑 별반 안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다 이승만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냥 딱 두 가지였어요. 이제 전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승만에서 배운 거는 진짜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 할아버지. 이승만 하면 할아버지예요. 너무 나이 들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처음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이거 조금 낯서시죠? 이 이미지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그때는 우리 막 외국인이면은 지금은 많이 다문화가 되지만 그때는 외국인은 막 포리너 저기 콩글리시로 포리너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전 호주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오스트리아 여자랑,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란 뜻인데 오스트리아 어디서 또 들은 건 있긴 했는데 오스트리아 왜 빈이라고 막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멋있게 하고 그런 빈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 오스트리아 여자랑 결혼했더라고. 그것도 20살 이상이나 연하나. 굉장히 능력자시죠. 네, 근데 그것까지 그런 디테일은 제가 몰랐고 아무튼 두 가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할아버지고 별로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세계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이승만을 제가 그때 배웠어요. 세상에 한국에서도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이승만을 미국 책에 나오더라고요.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고 미국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한 그런 그 어느 정도 대략 아웃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나오길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런 한심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승만 역사책에 나온 거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그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혼란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요 한마디를 국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해서 한 말인데 그때 해방되고 나서 일본한테선 해방됐는데 우리나라가 정광훈 목사님 말을 빌자면 저는 이렇게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제 말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 왜 핑계를 대고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더럽게 공산주의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더럽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났으면 그때 유엔이랑 다 와가지고 남한 북한 따로 이제 안 갈라져 있을 때였잖아요. 합해서 얼른 선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 대한민국 세우려고. 근데 그렇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공산주의를 자꾸 자석이 막 남극이 북극 막 이렇게 가듯이 막 이렇게 끌려가려고 너무 좋아하니까 공산주의. 그리고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서 투표를 했을 때도 공산주의가 더 많은 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미쳤나?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래? 근데요, 제가 지금 보면요, 저 주변에 친구들하고 얘기해도요, 아버지가 선교사인데요, 막 우리나라에서 그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막 코로나 걸려도 막 지원해 주잖아요. 국민 건강보험으로. 그거 다 우리 세금인데. 근데 얘가 그래요. 얘도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얘는 한 3살 때부터 미국에서 있었고 자유주의를 다 맛보는데도 얘가 하는 말이 사회주의여도 좋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 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게 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 얘만 들으면 너무 많아요. 저 주변에 아는 권사님은 그러세요. 우리나라 뭐 중국처럼 사회주의 돼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겠죠. 뭐 중국 잘 살잖아요. 천만의 말씀. 중국 가보셨어요? 거기 위에 상위 10%밖에 못 살아요. 저는 중국을 가서 완전히 그 비린촌 같은 마을 다 가봤거든요. 거지들이에요, 완전. 북한보다 사카차 더 잘 살아요. 사카차. 살짝.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 정말 제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이제 주여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해방이 되고 얼마나 지금 막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면 이승만은 그걸 봤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그 보니까 아유 막 미국에서 뭐 콜롬비아 막 장장해요. 막 지금 보통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나온 그런 학벌을 갖고 있더라고. 선교사님들이 다 도와줬대요. 공부 다 이렇게 시켜줬대요. 보내가지고.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만에 영어 언어를 다 마스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네,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머리 좋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점점 하면서 이제 배우겠지만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스마트 하면은 잘못 갈 수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뭐 스마트하지 않아서 잘못 가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게 굉장히 바로 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답답해 우리나라 보면서 이렇게 해방됐는데 그 일제 밑에서 마루타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방됐는데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공산주의 됐다고 그러고 자꾸 소련이 그때 저도 소련이라고 옛날 사람이라 러시아가 그렇게 노리고 있고 우리나라를 중국이랑 막 봤을 때 근데 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많이 배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언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게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이제 중국이랑 싸울 거다. 그리고 일본이랑 러시아랑 이제 적이 될 거다. 원래 나라들끼리 붙었다. 적이 됐다. 친구가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맞고요 사실. 근데 그때 사이가 안 좋지 않았는데 이제 러시아랑 적이 됐고 중국이 이제 일본이랑 맞붙을 거예요. 그때부터 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 중국이랑 우리 붙어 있잖아요. 먹히겠다.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근데 이 뭉치는 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뭉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성경적 사상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냥 뭉쳤다가는 큰일 나요. 북한처럼 거짓골라니까. 이걸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실제 말씀하신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혹시 찾게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좌익과 우익의 단결을 위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연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시간 되면 다 끝내드린다고 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집에 가지 마시고 다시 앉아주세요. 오늘도 많이 가셨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이승만 그 연설도 들어가면서 그때 뭐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지금 김원웅이 아세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이라고 이런 단어 쓰면 친구들이 너 옛날 사람인데 빨개 이렇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가죠. 사회주의 사상가고 네.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더 나은 리더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광복절날 문재인도 있고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그거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맞설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도 맞설 수가 없어요. 광복절 세상에 그 공영방송에 다 나간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해서 그럼 더 역사를 알아야겠다. 이걸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역사 이렇게 공부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바르게 이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말씀교회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나중에 커가면서 주 예수 보이를 필요 나쁜 생각과 옳지 않은 생각들이 그런 정치관과 그런 판단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